거인의 포트폴리오 파트 4. 그 중에서도 마지막 챕터 투자자를 위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축하합니다.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전략을 활용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적정선으로 통제하는 전략을 수십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 중 아무거나 꾸준히 10년간 따라한다면 돈을 잃을 확률은 0%입니다. 0.1%도 아니고 0%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이 책에 나오는 전략 중 아무 전략이나 따라했는데 돈을 잃었다면 제가 책값의 10배를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전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정말 오랫동안 실천해서 앞서 목표했던 것처럼 원금을 10배, 100배로 불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중도 하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도 포기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투자자는 늘 불안합니다. 백테스트를 통해 과거 수익을 살펴보았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전략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아쉽게도 이 책에 나오는 멋진 전략 안에서도 손실이 나는 구간은 존재합니다. 길게 보면 쭉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지만 중간중간 손실 구간은 발생합니다. 몇 년 동안 수익이 좋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10%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운이 나쁘다면 손실을 만회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전략들이 경험한 최악의 월 손실을 밝히고 큰 손실을 입은 후 다시 본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최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한 달에 10% 이상 손실을 본 전략이 꽤 많으며 가장 보수적인 전략 중 하나인 PAA 전략도 최악의 달에는 한 달 만에 6.5%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손실을 입은 후 다시 본전을 만회하기까지 최악의 경우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6040 포트폴리오의 경우 큰 손실을 겪은 후 본전을 만회하는 데 4년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전략들도 대부분 큰 손실을 겪은 후 본전을 만회하는 데 2,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MDD가 10%면 비교적 안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결국 과거에 10%의 손실을 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 후에는 본전 회복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죠. 백테스트를 해보면 이 책의 모든 전략들이 결국 MDD를 극복하고 최고점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10% 이상의 손실이 나고 2, 3년이 지났는데도 전략이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 투자자의 약 95% 이상이 전략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한 전략 중 수익 난 올해 비율이 70%가 넘는 전략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평균적으로 3달에 한 번 정도는 손실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매번 3달에 한 번씩 손실이 났다가 회복하면 이번에도 지나가겠거니 하고 초연의 질수라도 있을 텐데 실제 투자는 그처럼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실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자는 불안감 때문에 전략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계속 잃기만 하고 있는데 전략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투자자는 정말 소수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심할 때 투자하면 오히려 돈을 법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의 손실이 깊어지면 기뻐하면서 투자 자금을 투입해야 바람직한데 대부분의 경우 전략 또는 전략을 소개해준 사람을 욕하고 전략을 갈아타거나 심지어 본인의 주관을 개입해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팝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어떤 편향들이 수익을 잡아먹는지는 투자 심리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특히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매월 한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데
웬만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동적 자산 배분은 모멘텀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 많이 오른 ETF를 사고 떨어진 ETF를 팔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본전 아래로 떨어진 ETF를 팔기 싫어하고 처분 효과 때문에 많이 오른 ETF를 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영구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등 정적 자산 배분은 그나마 일관성 있게 전략을 유지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사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의외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는 투자자가 많더라고요. 또한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자가 참기 힘든 또 다른 순간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너무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면 모든 자산이 다 함께 잘 나갈 가능성은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1년 만에 50% 올랐는데 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10%밖에 안 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50% 하락하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10%밖에 하락하지 않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은 모두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내가 전략을 조금만 바꾸면 더 잘 되겠지? 또는 아무리 전략이 주식을 사라고 해도 이런 시국에 주식을 산다는 것이 말이 돼? 이번 달은 그냥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투자자는 본인이 훌륭한 투자 전략보다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꽂히면 절대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만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처럼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공동으로 망치는 원인은 결국 앞에서 본 심리적 편향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 모든 심리적 편향이 우리가 훌륭한 전략을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심리적 편향이 투자를 망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앞서 정한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결국 손실 확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전략을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성향에 따른 전략을 추천해 봅니다. 먼저 투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본업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 수익은 높은 한 자릿수, MDD는 15% 이하로 제한되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권합니다. 책에서 소개한 영구, 사계절 또는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권하며 제게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 사계절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자산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자산 군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 12%, 미국의 선진국 주식 12%, 신흥국 주식 12%, 원자재 7%, 금 7%, 미국 제로 쿠폰 장기 국채 18%, 물가 연동채 만기 15년 이상으로 18%, 미국 회사채 7%, 신흥국 채권 7%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보다 수익을 좀 더 내고 싶으나 매월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은 투자자. 정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동적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도 거래가 비교적 잦은 전략이 있고 거래를 덜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매 회전율이란 특정 포트폴리오가 1년 중 자산을 교체한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회전율이 1일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1년 동안 1회 교체되었던 것을 의미하며 회전율이 10일 경우에는 1년 동안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이 10회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의 거래 횟수 및 매매 회전율을 소개하겠습니다. LAA 전략, 포트폴리오 매매 회전율 32.7,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131.5, GTAA3 공격형 143.4, GTAA5 150.6, 종합 듀얼 모멘텀 171.7, PAA 237.6, DAA 541.5, VAA 중도형 646.3, VAA 공격형 684.4. 잦은 거래가 번거롭다면 상대적으로 거래를 적게 하는 LAA 전략과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의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매매 회전율 최소화 전략이라 이름 붙여준 투자 전략 22를 살펴보면 레벨은 고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 10에서 15%, 매수 전략은 자산의 각 50%를 LAA 또는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에 투자합니다. 매도 전략은 월 1회 리밸런싱이고요. 이럴 때 연복리 수익률이 13.1%, MDD는 마이너스 14.3%입니다. 이번에는 매월 말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전략을 장기적으로 고수할 자제력을 갖춘 투자자를 위한 제안입니다. 이들은 거래가 잦은 동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자제력과 시간,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자의 약 5%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투자하나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앞서 보았듯 한 전략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해서 각 전략의 평균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MDD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 경우는 듀얼 모멘텀, VAA, LAA 전략에 분산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의로 전략 몇 개를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응용 투자 전략 23번을 소개합니다. 세계 투자 전략 플러스 상대 모멘텀, 레벨은 고급이고요. 기대 연복리 수익률 10에서 15%, 매수 전략은 아래 10개의 투자 전략 중 최근 1년 수익이 가장 높았던 3개 전략의 투자, 정적 자산 배분 3개, 연구 포트폴리오, 올 시즌 포트폴리오, 황금 나비 전략, 동적 자산 배분 7개, CTAA5,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종합 듀얼 모멘텀, PAA, VAA, DAA, LAA, 매도 전략 월 1회 리밸런싱입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 나비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0개의 투자 전략 중 황금 나비 전략이란 자산의 각 20%를 미국 대형주, 미국 소형 가치주, 금, 미국 단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즉 상관성이 낮은 주식류, 채권류, 실물 자산류에 분산 투자를 했으니 결과가 그럭저럭 잘 나왔겠죠. 하지만 연구 포트폴리오나 올웨더 포트폴리오 등과 비교했을 때 큰 차별점은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을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투자 전략 중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매년 매월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식시장은 불기둥처럼 오르는데 내 투자 전략의 수익은 미미한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전략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착실히 실현하며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버티기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경제적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과 일관성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한두 개 정도 머릿속에 남겨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백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시작한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저도 곧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